네, 11번째 단어는요,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스트가 어느 정도는 문자라고 좀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단원에서는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규칙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좀 빠르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리스트 짝퉁, 튜플이라는 애가 있어요. 한 가지 특성을 제외하고는 리스트하고 모든 특성이 똑같아서 실제로 저는 전혀 안 쓰는 그 요소예요. 그래도 다른 책 같은 거 보다 보면 튜플이 나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으니까 튜플이 뭔지만 인지할 정도로 가볍게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분해와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는 주제. 요 두 가지가 내용이 조금 중요도가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시간을 봐야겠지만 지금 그 주제의 성격으로 봐서는 여기서 한번 잘라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 들어가 봅시다. 일단 문자열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문자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자, 리스트 원소도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써서 리스트의 원소를 출력하거나 다른 변수에 복사하거나 리스트의 특정 원소 값을 바꿀 수 있다. 이건 아까 전 단원에서 나왔었던 얘기죠. 자, 마이 리스트의 1번째라고 하면은 얘네요. 마이너스 1번째라고 하면 뒤에서부터 가니까 그때는 얘죠. 마이 리스트의 0번째를 펄스트라는 변수에 저장해라. 그럼 10이라는 값이 여기 저장이 되겠죠? 마이 리스트의 1번째에다 200을 강제로 넣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2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가운데가 200으로 바뀌어 있고요. 특별할 거 없죠? 자, 이번엔 슬라이싱입니다. 이것도 문자열하고 규칙이 똑같아요. 1번째부터 3번째 전까지 0, 1, 2, 3 여기부터 1번째부터 3번째 왼쪽 거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70, 80을 잘라내는 거죠. 다시 1번째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도 무조건 왼쪽 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걸 잘라내겠죠. 자, 전 페이지에서 마이 리스트가 60, 70, 80, 90, 100이었어요. 60, 70, 80, 90, 100 이었는데 세 번째부터 끝까지 0, 1, 2, 3 90부터 끝까지 90, 100 처음부터 세 번째 거 왼쪽 거까지 0, 1, 2 요거 세 개죠? 60, 70, 80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린트 마이 리스트랑 결과상의 차이가 지금 없잖아요. 이게 그냥 변수랑은 어떤 의미가 어떻게 다른 건지는 지금 요 단어 맨 뒤에 나오는 그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는 단어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슬라이싱으로 좀 더 다른 기능이 있어요. 슬라이싱으로 지정된 원소의 수와 같은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원소의 일괄 교체가 발생을 합니다. 푸가 1, 2, 3, 4, 5 푸의 1번째부터 4번째 전까지 0, 1, 2, 3, 4니까 요만큼을 지정한 거죠. 여기에다가 20, 30, 40을 갖다 넣으라고 하면은 요만큼을 통째로 드러내고 얘가 통째로 들어가요. 그래서 통째로 교체가 돼요. 자, 리스트의 교체.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1부터 4까지 인데 대입되는 게 훨씬 많아. 똑같아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내고 얘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3개를 드러냈는데 지금 7개를 넣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뒤에 있는 애는 그만큼 밀리는 거고요. 그래서 리스트의 확장. 슬라이싱으로 지정된 범위보다 더 긴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하면 리스트가 확장됩니다. 그럼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3개를 지정했는데 한 개나 2개만 넣으면. 네, 그쵸. 줄어들겠죠. 찍으세요. 틀린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찍어요, 이럴 땐. 찍어서 자신있게 얘기해요. 자, 요만큼을 지정했는데 2개짜리 갖다 넣으면은 줄어들어요. 축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아예 빈 리스트를 대입하면 이만큼을 드러냈는데 안 넣는 거야. 그럼 잘라내는 게 되겠죠. 리스트의 원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튜플. 그쵸? 슬라이싱의 개념 자체는 문자열에서 본 건데 거기에 살짝 뭐가 더 얹어진 거예요. 자, 이번엔 튜플. 자, 리스트의 괄호는 대괄호죠. 자,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예요. 외국 애들은 이거 코스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돼 있잖아. 코스염 괄호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리스트 만들 때 대괄호 쓰죠. 튜플 만들 때 소괄호 씁니다. 인덱싱, 슬라이싱 똑같고요. 자, K의 0번째에다가 5를 넣어라. 그럼 0번째 원소가 5로 바뀌죠.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할 때는 어찌됐건 무조건 대괄호 써요. K는 0, 1, 2, 3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면 T는 소괄호 0, 1, 2, 3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K의 0번째는 얘고요. T의 소괄호 0번째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함수로 호출하는 게 돼. 그래서 튜플이건 인덱스건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할 때 무조건 대괄호 써요. 여기다가 이거를 각각 프린트하면은 0, 0 출력하겠죠. 여기다가 10을 넣어라. 그러면 여기다 10이 들어가겠죠. 여기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에러 나요. 튜플은 원소를 못 바꿔요. 이거 한 가지 말고는 다 똑같아요. 리스트랑. 그래서 튜플을 읽기 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리스트는 읽기, 쓰기 겸용. 그럼 활용 범위가 뭐가 더 커요? 네, 그래서 저는 튜플 진짜 안 써요. 자, 그레이드 성적표 5명 성적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문자를 넣어도 나와요. 데이터 혼합 사용해도 나와요. 인덱싱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출력할 수 있고요. 슬라이싱해서 원하는 범위 덜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0번째에다 뭔가 넣어라 라고 하면 에러 나요. 튜플은 값을 바꾸는 걸 못해요. 그럼 우리가 전에 봤었던 그 슬라이싱을 써서 리스트의 원소를 리스트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거나 그런 거 가능할까요? 안 되죠. 네, 답이 없네. 어떻게 여기서 끊어요? 계속 가요? 딜. 오케이. 자, 구조분해 갑시다. 이럴 때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자, 리스트나 튜플의 구조분해라고 하는데요. 리스트나 튜플의 원소를 1대1로 변수에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메모장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K라는 리스트가 10, 20,
10, 20, 30이 있어요. 이거를 각각 A, B, C라는 변수에 쪼개서 담고 싶어요. 그럼 A는 K의 0번째, B는 K의 1번째, C는 K의 2번째, 요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요거밖에 없어요. A, B, C는 K. 그러면 알아서 하나씩 나눠서 들어가요. 구조분해라고 합니다. 이거는 파이썬만의 전용 문법은 아니에요. 요즘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런 문법들이 다 있어요. 자, 원소들이 있으면 이 원소들을 변수를 콤마로 쭈르륵 선언하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제약 조건은요, 선언되는 변수의 수와 리스트의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가 5개면은 여기 있는 변수도 5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짝 맞춰서 하나씩 넣어주죠. 짝이 안 맞으면은 에러 납니다. 튜플도 마찬가지로 구조분해 가능해요. 자, 그래서 파이썬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값 2개를 담고 있을 때 A와 B에다가 나눠 담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원소가 몇 개 안 될 때나 쓰는 거지, 원소가 한 300개 정도 있다, 이걸 다 구조분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자, 튜플도 똑같이 구조분해 가능하고요. 자, 보시다시피 리스트 원소 4개인데 변수가 3개밖에 선언이 안 돼 있으면 너무 많은 값이 언팩됐다. 나는 3개만 선언했는데 4개가 이게 언팩이 돼버리니까 얘가 이제 저장될 데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요번엔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자, 먼저 일반 변수의 깊은 복사라고 하는 개념. 이 깊은 복사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변수 간의 대입이에요. 자, 일반 변수끼리의 대입은 값을 복사합니다. A에 100을 저장하고 B에다 A를 넣었을 때 그럼 B는 100이죠, 당연히. 자, 이거를 메모리 공간으로 그려보면 이게 그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을 때 A는 100이라고 하면 어디엔가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거기에 100이라는 값을 이진수로 바꿔서 저장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A라고 이름표를 붙인다 그랬죠. B는 A라고 하면은 또 랜덤으로 어디엔가 공간을 점유하겠죠. 여기다가 B라고 이름표를 붙이는데 이번엔 여기 저장된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2군데에 100이라는 데이터 각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200으로 바꾸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것만 200으로 바꾸는 거니까 여기는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는 100, B는 200입니다. 굳이 이 그림을 안 본다 하더라도 요 코드가 크게 문제되는 코드는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A4 한 장을 내가 복사기로 복사했어. 복사본에다가 내가 필기한다고 원본이 자동으로 필기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될 거 없죠? 근데 리스트는 좀 달라요. 리스트나 튜플,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 이제 연속성 자료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토탈. 얘네들은 달라요. 자, 푸가 1, 2, 3이에요. 바에다가 푸를 복사해요. 출력하면 똑같이 출력되죠. 바의 1번째를 20으로 바꿔요. 자, 여기서 이렇게 푸를 복사했으니까 바도 1, 2, 3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바의 1번째를 20으로 바꿔요. 출력하면 같이 바뀌어 있어요. 연속성 자료형, 대표적으로 리스트, 튜플, 내일 공부할 딕셔너리, 얘네들은 복사를 하면 복사가 아니라 서로 참조가 발생해요. 그래서 원본을 바꾸면 복사본도 같이 바뀌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값을 수정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이유가 얘네들의 메모리 구조의 기이네요. 자, A는 100이라고 코딩을 하면 A는 100, B는 200이라고 코딩을 하면 실제로 파이썬은 변수가 객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차지하는 용량이 좀 더 크긴 한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수는 4바이트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 이 한 칸이 1바이트라고 했을 때 A에다가 100을 넣어라라고 하면 어디엔가 4칸을 점유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4칸을 점유한 다음에 이제 A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100이라고 기록을 해요. B는 200이라고 하면은 또 어디엔가 4칸을 점유하고 B라고 이름표를 붙여요. 그 다음에 200이라고 넣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일반적인 변수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코딩 해볼게요. K는 10, 20, 30. 그 다음에 Z는 K.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수는 4바이트. 즉, 여기서 4칸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그거만 믿고서 생각을 하면 이건 정수값 3개잖아요. 그럼 K는 몇 바이트예요? 그게 상식이죠. 자, 기억하세요. 모든 리스트는 무조건 4바이트. 모든 리스트는 무조건 4바이트. 왜 그러느냐? K라고 하면 어디엔가 K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리스트 원소가 전부 픽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일단 4칸을 잡고 K라고 이름표를 붙여요. 그 다음에 뒤에 리스트 있죠? 얘네들을 딴 데다가 엉뚱한 데다 만들어요. 10, 20, 30? 12개네? 3, 12칸이에요? 여기다가 10, 20, 30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엑셀 다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칸을 엑셀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5에 또 오네. 숫자 5. 알파벳 5의 숫자 5. 이게 이 칸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K에는 그걸 저장해요. 실제로는 엑셀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에서 몇 번째 칸이다 라고 실제 그 몇 번째 칸인지 값을 저장해요. 몇 번째 칸이다. 숫자예요? 글자예요? 숫자죠. 그러니까 실제로 몇 번째 칸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위치를 저장하기 때문에 숫자 말고 다른 걸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4바이트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 Z에다가 K를 넣어라라고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4칸 차지하고 여기에 Z라고 만든 다음에 이 위치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알파벳 5의 숫자 5. 그러니까 K의 0번째라고 하면 5의 5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서 0번째 항목을 건드려라 라는 의미고 Z의 0번째라고 해도 위치값을 복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찾아가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바꾸면 복사본이 같이 바뀝니다. 이런 상태를 참조 복사라고 하고요.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걸 포인터라고 가르쳐요. 가르치는 애, 포인터. 그래서 리스트는 원본이 바뀌면 복사본도 같이 바뀌고 복사본을 바꿔도 원본도 같이 바뀝니다.
왜냐면 같은 위치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참조복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옛날 사람이야. 요즘은 얕은 복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복사본을 굳이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는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만화인 그런 행위가 돼버리니까 나는 백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백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은 그 에러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런 참조 관계가 아니라 진짜 그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내는 기법, 그걸 깊은 복사라고 해요. 자, 깊은 복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Z를 K랑 똑같은 개수를 갖는 빈 리스트로 만들어요. Z는 나중에 대입해야지 하면서 논. 아니면 나중에 바꿀 거니까 000 해도 되긴 해요. 그러면은 어디엔가 12칸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놓고 K의 0번째를 Z의 0번째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K의 0번째는 지금 10이니까 10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끼리는 깊은 복사라고요. 정수를 정수 공간에다 복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씩 다 복사하는 거죠. 이게 가장 정석적인 깊은 복사예요. 자, 코드 좀 볼게요. 근데 설마 진짜 깊은 복사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진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리스트 원소가 한 20만 개인데 깊은 복사라 그러면 못 하잖아요. 자, 얕은 복사 얘기 봤고요. 자, 연속성 자료형의 고전적인 깊은 복사. 참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복사로 처리하려면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복사해야 돼요. 그래서 반은 1, 2, 3인데 CP1이라고 해서 길이가 똑같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0번째 끼리, 1번째 끼리, 2번째 끼리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 그러면 CP1이 똑같이 1, 2, 3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CP의 2번째를 1000으로 바꿔라. 여기를 1000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출력해 보면은 각자 바뀌어 있죠. 이게 가장 FM. 자, 근데 슬라이싱. 헬로가 100, 200, 300인데요. 자, 이제 나와요. 헬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까지 잘라내는 거야. 그걸 여기다 넣으래요. 한 방에 깊은 복사. 자, 아까 요거랑 이거랑 출력 결과만 놓고 보면 차이 없다 그랬죠. 얘는 얕은 복사고 얘는 깊은 복사예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네, 이렇게 복사하면은 복사본을 바꿔도 원본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 리스트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슬라이싱, 깊은 복사, 얕은 복사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거 배워요. 그때 굉장히 실제로 많이 쓰이는 코드니까 여기는 깨알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리스트도 객체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뭐라고 만들면 무조건 객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메서드들이 또 들어있겠네요? 아예 깊은 복사를 수행하는 메서드도 넣어줘요. list.copy라고 호출하면은 깊은 복사 수행해서 리턴해줘요. 그러니까 copy라고 호출하는 거랑 이렇게 사용하는 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이것도 CP의 0번째를 나이스로 바꿔서 출력하면은 얘만 바뀌어 있죠. 원본이 같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리스트는 문자열과 동일한 인덱싱 슬라이싱 규칙을 갖고 있고요. 리스트에 슬라이싱을 써서 리스트를 축소하거나 확장할 수 있었죠. 튜플은 리스트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지만 한번 초기화된 후 원소의 값을 수정할 수 없다. 초기화, 최초로 값을 대입하는 걸 초기화라고 한다고 했어요. 최초로 만들면 수정할 수 없다. 구조분해는 리스트나 튜플의 원소를 1대1로 다른 변수에 나눠서 저장하는 부분이다. 얘도 쏠쏠하게 쓰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히스토그램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실제로 쓰여요. 구조분해가. 자, 일반 변수끼리의 대입은 무조건 깊은 복사인데 복사본을 바꿔도 원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리스트 튜플은 다른 변수에 그냥 대입하면은 얕은 복사가 발생하니까 복사본을 바꾸면 원본도 같이 바뀌어요. 여기에 대한 원리는 제가 따로 이제 페이지에다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원리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깊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싱, 대괄호, 땡땡, 대괄호 혹은 카피 메서드를 써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겠죠. (1, 2, 3, 4, 5로 정의된 리스트에서 2:5가 의미하는 결과는 0, 1, 2, 3, 4 5번째 없네? 없어도 돼요. 어차피 그 왼쪽 것까지만 자르니까. 3, 4, 5겠죠? 슬라이스로 지정된 범위의 원소 수보다 더 많은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확장되죠?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읽기 전용의 자료 구조. 튜플. 네, 문제 없네요. 자, 실습하시면 됩니다. 4시까지 하시고요. 시간 조금 더 쓸게요. 4시 10분에 만납시다.